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딥 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링컨 센터 거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요. 와, 큰 주목을 받은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 네네. 그 유명한 미래학자시죠? 손동원 박사님 연구 말씀이시군요. 이분이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 와,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IT, 인공지능까지 융합해서 인류 문명, 또 세계 평화, 이런 큰 그림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논문 제목부터가 딱 와닿아요. 불확실성이 열어주는 큰 가능성. 그래서 이번 딥 다이브의 미션은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핵심 관점,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로 본다는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 이걸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조지 푸나이 교수 책 있잖아요. 미래 권력.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불확실성이 사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다룰 내용도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불확실성, 무서워. 이게 아니라 탐색하고 발견할 어떤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게끔 이끌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 그 첫 번째 도그마, 혼돈 속에서의 질서. 부제가 우발적 발견의 미학이네요.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연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딱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심 탈레브가 말한 블랙스원 이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이 빵 터져서 세상을 확 바꾸는 그런 거대한 영향력. 페니실린 발견 같은 게 정말 대표적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곰팡이가 인류를 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손동훈 박사님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함이 새로운 통찰, 또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보세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는 유연한 사고,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고요. 예상치 못한 혼돈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라.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두 번째 도그마는 뭔가요? 적응의 미덕. 이건 유연성이 가져오는 생존력이 키워드군요. 네, 맞아요.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결국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느냐, 이게 생존을 가른다는 거예요. 칼 와이크 교수의 의미 만들기, 영어로는 센스 메이킹 이론이라고 하죠. 이게 이걸 잘 설명해줘요. 아주 막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딱 붙잡고 이해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길을 찾아나간다는 거거든요. 아,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네.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그 소방관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즉각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런 유연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정서지능이죠. 정서지능이요. 네. 팬데믹 때 생각해보면 그 회복 탄력성 높았던 분들 보면 좀 이해가 되죠. 혼란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적응해 나갔으니까요. 하긴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응해 나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그마. 위험의 재구성. 이건 또 위협에서 기회로의 전환이라는 부제가 붙었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건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손실을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전망이론 핵심인데, 같은 크기라도 얻는 기쁨보다는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손동호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험을 그냥 피해야 할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적 기회로 재구성하자. 이런 거죠. 아, 위험을 다르게 보자. 네. 예를 들어 클레이튼 크리스턴슨의 파괴적 혁신 이론 보면요. 처음엔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심지어 좀 위험해 보였던 기술, 스마트폰 같은 거요. 그게 결국에는 기존의 강자였던 노키아 같은 회사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완전히 재편했잖아요. 위험해 보였지만 그 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프레이밍, 어떻게 딱 틀을 짜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달라지고 당연히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 보죠. 예측의 한계,
부제는 유연한 전략의 필요성이에요. 이건 앞선 이야기들이랑 좀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딱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요. 뭐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도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복잡성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다들 예측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데이비드 스노우든의 캐네핀 프레임워크 같은 접근법이 주목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딱 계획 세우고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작게 한번 시도해보고 탐색, 이게 먹히나? 상황을 파악하고 탐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탐색 탐지 대응. 네.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는 그 린 방식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고정된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키면서 나아가는 유연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세요.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이라는 거죠. 와, 미래는 대응의 대상이다. 이것도 참 인상적이네요. 완벽한 예측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도구마입니다. 공존의 윤리, 그리고 불확실성 속 연대의 가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건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 바로 협력과 연대죠. 예를 들어서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재난 같은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좀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하고 서로 돕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줘요. 아, 서로 돕는 것의 가치. 네. 또 유발 하라리가 말한 상상의 질서 개념도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유된 어떤 가치, 질서를 믿고 서로 협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 같은 진짜 거대한 위기에도 함께 맞설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또 협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우리 인류의 길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단순히 피해야 할 어떤 위협, 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뭐랄까 미지의 지평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또 유연하게 적응하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예측 너머의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연대하는 것. 이 5가지 도구마가 불합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불확실성 수용 능력, 이걸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불확실성을.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막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래 문명을 위해서는 결국 협력적인 혁신, 그리고 공존의 가치 창출, 이걸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십니다. 핵심은 역시 인지적으로 유연해지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인 거죠. 그 불확실성 수용 능력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어떻게 한번 의식적으로 발휘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각자의 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